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 비트코인 상황이 조금은 아쉽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일부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활기를 주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45,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내 비트코인 14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이 타이밍에서 나와준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소식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을 보여주는 몇몇 온체인 데이터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1달러 지지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1달러 붕괴냐 사수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순위까지 솔라나에게 내주면서 모양새를 구긴 그런 상황인데, 곰 세력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0.7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던 SEC가 제3자에게 XRP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대한 외신 보도가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SEC가 다시 수세에 몰린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리플 측이 XRP가 증권으로서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결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우체국 앱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300개 넘는 항공사와 여행 가맹점에서도 암호화폐 결제가 이뤄지게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의 실용성이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9월 11일 오후 비트코인은 45,000달러 반납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이슈 이후 한 주 내내 힘겨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보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인 센티멘트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일부 기술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한 반면, 하락 뒤 몇 시간 동안 저가 매수 트윗이 쇄도했다라면서 메이저 코인의 온체인과 사회적 활동 수치를 보면서 당분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혼재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거래소 비트코인 공급량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거래소 비트코인 공급량이 이전 최저치를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 비트코인 매도자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시세 상승의 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폭락 뒤 횡보 상황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분석들과 데이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강세 전망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플랫폼인 셀시우스의 CEO 알렉스 마신스키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투자자 진입으로 충분한 거래량이 확보되면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영역인 53,000달러에서 55,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한 뒤에 연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마신스키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53,000달러에서 43,000달러 이하로 순간적으로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달 동안 여전히 비트코인이 적어도 14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가격 폭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연내가 아닌 내년 1분기에 1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확실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1억 명 사용자를 비트코인으로 끌어들이는데 12년이 걸렸다. 그리고 이보다 2배 늘어나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현재 전세계 2억 명 넘는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비트코인 도입은 가격 상승의 신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 역시
지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인베이스 재상장 루머로 잠시 시세가 급등했던 리플은 1달러 지지선을 위협받으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1.06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16% 넘게 시세가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은 490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고 시총 6위 자리도 솔라나에게 내준 채 7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리플 시세 전망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쉬 우페드히에는 이제 곰 세력은 XRP 가격을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1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만약 성공하면 XRP는 0.7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1달러에서 반등하면 황소는 가격을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로 밀어붙이고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XRP는 1.35달러에서 1.41달러 저항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투데이의 경우에도 매도 세력, 그러니까 곰 세력이 주말 동안 시장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에 XRP 가격은 1.3달러 저항 영역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1달러 지지선을 사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XRP의 방향성은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던 SEC가 제3자에게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가운데 SEC에 요구한 사실 인정 요구서에는 소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문서에는 SEC가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리플이 증권이라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번 내용은 이번 소송에서 공식적인 인정서로 채택된 정보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자체는 리플 측에는 분명히 유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리플이 XRP가 증권으로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과 SEC의 공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XRP가 왜 증권인지 왜 비증권인지 이걸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대신 상황적인 반론을 통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 측은 XRP가 비증권이라는 이론적인 입증 대신에 윌리엄 힌먼의 증언, SEC 직원들의 XRP 투자 등 상황적인 입증을 통해서 반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ICO라는 다소 독특하고 또 전례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명확하게 SEC의 이상한 주장을 각계격파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리플 측에 우호적으로 조성돼 있는 만큼 여기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등장한다라면 소송은 의외로 전격적인 합의 또는 기각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리플 측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공세를 이어가고 또 XRP 홀더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만큼 뭔가 더 긍정적인 소식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이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파이낸셜 그룹 대표가 9월 초에 DM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 규제 당국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당국의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DM의 결제 플랫폼 노비가 그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설계와 구축을 미국 규제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DM 프로젝트는 일부 당국 담당자들로부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지속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당국은 DM의 가치가 폭락했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비록 페이스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페이스북의 수십억 유저에게 제품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리스크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우체국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우체국은 독일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스원마켓스와 제휴를 맺고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암호화폐 바우처를 구입할 수 있고 이걸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우체국 대변인은 제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무료 앱인 우체국 이지를 출시해서 이런 변화에 대응했다. 이렇게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생존의 이유가 점점 약해지는 우체국 시스템으로서는 시장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을 해야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300개 넘는 항공사와 여행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브리티시 에어웨이, 루프트한자 등 전 세계 주요 항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세계 공통 항공권 신용 판매 제도 UATP는 비트페이와 제휴를 맺고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치코인, 라이트코인 등 여러 개의 암호화폐로 여행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형 항공사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는 만큼 암호화폐의 실용성이 한층 더 넓게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만 놓고 보면 아쉬운 주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부 알트코인들은 의미 있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나름 선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고 비트코인의 실용적인 기능성이 크게 확장되는 일련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혁신 또 잠재력을 믿으신다면 지금의 단기 조정 양상 정도는 큰 어려움, 큰 스트레스 없이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상황 잘 대처하시면서 멘탈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